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정확하게 넘기고 가시죠. 그러니까 24년도에 재산, 제가 아침부터 똑같은 얘기 계속했거든요. 근데 아직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1억 8천만 원을 대출을 해서 1억 원을 갚으셨죠. 네. 네, 1억 원을 갚으셨고 8천만 원 남은 걸로 총선 뛰고 그다음에 보전 받아서 8천만 원 다시 갚았고 그러면서 시범 아파트 보증금 뺀 1억을 가지고 다시 1억 8천을 만들어 가지고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대출과 상환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12월 31일에 나오는 재산 등록에는 등록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출 기록은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미 24년도에 대한 부분은 해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25년도에도 4인간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1억 4천만 원을 대출했던 것도 제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질의를 잘 들어보면 충분히 소명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미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반미 전력을 갖다 씌우고 있고 사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해 안 가는 거는 쌍팔년도도 아니고 무슨 사상 검증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작 미국은 본인 국적의 변호사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난리예요? 죄송하지만 반민이 아니냐를 떠나서 제가 비교적 질문 주신 의원님들에 비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통상적인 미국인들과의 교류나 또는 한미 관계에 대한 대화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그 정도의 어떤 교류의 깊이나 폭이 떨어질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버드 케네디 스쿨 다니면서 거기에 내놓으라는 전가 인물들 다 나오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역할 하시고 공부 더 해가지고 미국 변호사까지 따셨는데 과거에 네가 이랬잖아, 넌 반미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상 검증이 쌍팔년도도 아닌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고 후보자께서 그냥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뭐 미국 총리 뽑는 것도 아닌데 그 미국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대 의혹이라고 해가지고 10대 낙마 사유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도 미국 변호사한테 반미라고 덮어씌우는 내용이 있거든요.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계속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이렇게 참 죄송한데 불법 될 만한 걸 다 갖다 붙이는 방식, 이 인사청문회에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위반한 걸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부분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불법인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19년도에는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김영란법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하자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위반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이런 질문이랑 저는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안 된다. 저는 특수검사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 것 같아요. 쭉 A부터 Z까지 다 펼쳐놓고 여기 하나하나 위반되는 거 어디 찾아 있나. 그리고 후보자도 경험하셨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라는 방식으로 말 나오는 거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운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검찰개혁만큼은 속도를 좀 올려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검찰특위에서 조금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고 중수청으로 대한 인사를 빠르게 단행시켜야만 확실한 수사 기소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한국 정치의 윤석열 등으로 대변되었던 정치검찰 온갖 못된 짓을 해왔던 그런 정치검찰류의 흐름이 정치권 내에 유입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가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도 그 검찰의 칼날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검찰 개혁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오히려 뒤통수 맞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검찰 개혁이 실패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 서슬퍼런 검찰 칼날 정치보복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런 거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가슴 아파하게 들었거든요.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좀 해주셔서 검찰의 칼날 이런 거 정치보복과는 좀 거리를 두시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셔야 된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만큼은 확실하게 좀 이뤄내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좀 재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인사청문회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SKT 해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SKT는 사실 뭐 유심 바꿔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신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충 답 나오는 것 같아요. SK가 사고 쳤지만 이거 장기화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충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도 했었습니다. SKT의 약관에 보면 회사의 기책으로 인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네 잘못 아니라고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보 관리 잘 안 해가지고 해킹 당했는데 그 해킹 당한 게 우리의 잘못만을 볼 수 없다라고 결국엔 소송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피해 보는 사람들은 소비자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뭐 한 회사에 대한 내용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분명히 약관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역할이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서 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독점성 행위를 규제하는 때로부터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SKT 사건 같은 때에 그 약관에 기초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오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플랫폼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배달 앱에 있어서 원래 취지와 달리 픽업을 하는데도 술주를 부과하는 문제라든가 등등 이렇게 존재하는 약관들의 원래 취지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것 쪽으로 이동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그 플랫폼 그 배달과 관련된 내용도 질문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 권익보호적 측면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하면 돼요. 사실 정부에서 이런 부분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은 또 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기업 죽이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미국 좋아하시더만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집단 소송 일어나고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습니다. 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쓸데없는 거는 미국 다 따라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소비자 권익 보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사상 검증할 게 아니고 이런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 그리고 집단 소송이 가지고 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라면은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책임 회피성 이런 행동들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의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측면을 다 넘나들면서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없게끔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횡포가 없게끔 그것이 결국에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문제가 생기게끔 하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